코코메디. 자, 코코메디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광고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네. 코코메디는 댓글창을 보죠. 코코메디 광고 왜 없나요? 네. 왜 안 하나요? 그리고 코코메디 담당자분이 댓글을 되게 성실하게 달아줍니다. 어허. 그래서 코코메디는 가장 시청자들과의 호흡과 반응이 좋은 광고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코코메디 광고 나간 다음에 코코메디 써봤나요? 정말 좋던가요? 형은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자신감 있게 저도 이제 쓸 때가 되면 쓰겠지만 네네네네. 아직 아닙니다. 저는 좀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나라는 생각도 있고 한번 제가 이걸 쓰면서 네.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흔들흔들 하면서 막 이러면서 자, 뭐 저희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코코메디가 그냥 재미로만 넘어갈 어떤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외 특허 다 가지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성능 인정성 안정성 다 받았고 미 FDA에 등록돼 있고 의료기기 3등급 승인이 있고요. 유명 브랜드 비뇨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 이미 내실과 어떤 효과가 보증된 제품이다. 사용해본 고객들의 후기가 증명하는 그래,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연 영양제 이런 가지 같이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면 검색창에 나와요. 그리고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한번 나 약간 조금 괜찮은가? 마리까리하다. 그럼 상담 받으세요. 받으면 돼요. 무료입니다. 네.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상담 이후에 또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코코메디 검색해주세요. 자, 주간 EPL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키퍼가 이제 딘 핸더슨으로 교체가 되는 느낌이에요. 주전 골키퍼가. 좀 늦었어요 사실. 진작 바꿨어야 됐다. 아하. 네, 왜냐면 예. 데헤아가 우리가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전 데헤아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벌써 꽤 됐어요. 개월이 아니고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정도니까. 약간 내리막이 시작이 된 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었는데.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어떤 타이밍에는 그래도 돼야다라고 그러는 타이밍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난 시즌에 특히나 눈에 띄는 실수들이 많았죠. 덕현이 형 그때 에버튼전 중계했을 때 데헤아가 골킥하다가 느인한테 갖다 줘가지고 맞아요. 그냥 들어간 것도 있었고 와포드전 캐칭 실수도 지난 시즌에 있었고요. 올 시즌 그래서 딘 핸더슨이 와서 이제 딘 핸더슨이 조금 주전 경쟁에 위협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전까지는 생각보다 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딘 핸더슨이 나오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 그 3대1로 메뉴가 좋은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딘 핸더슨의 선방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데헤아가 3월에 출산휴가를 다녀왔죠. 네, 그렇죠. 네, 맞아. 스페인에 이제 아내분께서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서 직접 방문을 해서 아내분을 간호하고 옆에서 이제 보살핌도 있었고 아무래도 스페인에 다녀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등의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 동안 출산휴가를 좀 길게 다녀왔는데 이 동안 핸더슨과 데헤아의 판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까지 선발 출전 기록을 보면 데헤아는 거의 다 나왔고 딘 핸더슨은 비중이 다소 떨어지는 컵대회와 리그도 2경기에 그쳐요. 좀 띄엄띄엄 나왔어요. 네, 리그 첫 출전이 소튼전이었는데 그때 데헤아가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교체가 됐거든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딘 핸더슨이 이때 나온 거는 선발이 아니니까 그 경기는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선발 경기는 리그에서 2경기뿐이었다. 그 정도로 핸더슨이 기회를 못 잡았는데요. 근데 3월부터 딘 핸더슨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그라나다전 한 경기 제외하고 모두 선발로 나오고 있고 성적도 괜찮았고 나온 빈도도 제법 많았습니다. 데헤아가 그라나다전에 꽤 활약을 했지만 이제 토트넘전부터 솔샤르의 선택은 딘 핸더슨으로 굳어진 걸로 보아서 넘버원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핸더슨 잘하더라. 잘하고 있어요. 이번 경기 때도 잘했어요. 그죠. 네. 약간 우리가 데헤아한테 지적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오는 타이밍이잖아요. 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현대축구한테 필요한 스위퍼 키퍼의 기질이 너무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범위가 좁고 나오는 타이밍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이게 센터백들이랑 그 위에 있는 미드필드들한테까지도 부담이 가해지거든요. 특히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센터백진을 보면 맥과이어는 느리고요. 린델로프는 그 느린 맥과이어를 커버할 만큼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엄청 빠르진 않죠. 네, 그렇다고 엄청 느린 것도 느린 아닐 수 거는 있지만 아닌데, 근데 빠르지는 않아. 그래서 맥과이어의 파트너로는 무조건 빠른 자원이 필요한데 근데 린델로프는 속도가 장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합적인 이론적인 조합은 에릭 바이가 가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내구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센터백진의 전반적인 속도는 결국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느리다고 봐야 될 상황인데 대회까지도 나오지 않으니까 센터백들의 느린 발, 이 느린 기동력의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게다가 솔샤르의 전술상 맥과이어는 빌드업을 할 때 3선처럼 약간 올라옵니다. 왜냐면 맨유는 원볼란치에 마티치가 서게 되는데 마티치는 너무 폼이 떨어졌고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같이 나와서 원볼란치가 없는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는 아니니까 빌드업이 되는 맥과이어가 그나마 올라와서 3선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맥과이어가 올라가서 뒷공간이 열리는데 데이아는 계속 골문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뒤가 더 많이 열리게 되죠. 이런 배경이 일단 문제가 되고 또 솔샤르 감독의 약점은 셋피스 수비 전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데인마크라든지 예전에 그 소튼전 실점할 때 맥과이어가 완비사카 맡고 있는 게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그 셋피스 수비가 약간 불안함이 맞아요.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데이아는 그런 나와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판단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최근에 딘 앤더슨이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쟤는 진짜 좋아. 타이밍도 좋고 그 다음에 데이아가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빌드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킥미스나 근데 이런 거 킥미스는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좀 있긴 있었는데 좋았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실수가 가끔 나온다거나 치명적으로 공을 놓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딘 앤더슨은 지금 그런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네. 볼을 처리하는 데 있고 패스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아보다 괜찮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깨알 기록이지만 지금 데이아가 프리미어리그 페널티킥 21번 연속 실점이에요. 2014 막은 지가 엄청 오래됐네. 2014년 10월 5일 에버튼전에 베인스 PK 막은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지막이고요. 엄청 오래됐네. 다이빙을 유독 오른쪽으로만 뛴다. 그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깨알 기록이고 딘 앤더슨이 이제 데이아보다 나은 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딘 앤더슨은 지난 시즌에 셰필드에서 뛸 때도 스위퍼 키퍼로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던 선수거든요. 그 나오는 타이밍이 빠르고 키퍼 범위가 이렇게 넓을 수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키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샤르 감독의 전술상 문제점도 딘 앤더슨이 나왔을 때 잘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토트넘전에 상대 볼을 끊기 위해서 라인에서 나와서 볼을 처리한 게 무려 3번이나 된대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키퍼가 가장 많이 나와서 처리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딘 앤더슨이 이 스위퍼 키퍼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거 라인 벗어나고 이런 거는 나는 왠지 무조건 1인 에데르송인 줄 에데르송이 알았는데. 전문이지. 에데르송 그냥 계속 밖에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맨시티가 체감이. 지배력을 생각하면 하긴. 이게 나올 일이 많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쭉 라인을 올리고 있는 팀들은 골키퍼가 그냥 박스 밖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뭐 역습에 돌아올 때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생각보다 에데르송 알리송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네. 네. 그 나오는 타이밍은 진짜 에데르송이 지금 리그에선 진짜 최우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맨유 팬분들 기준으로 유독 데이아에게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께서는 그런 게 약간 딘 앤더슨 보고 진짜 에데르송 보는 것 같다. 이런 체감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걸 가장 칭찬하고 싶은데 요즘에 볼 처리랑 패스가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딘 앤더슨이 이 최근의 경기를 보면 밀란전이나 브라이튼전의 경우는 오히려 빌드업에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런 게 이제 약간 대한테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는 거죠. 원래 빌드업에서 강점을 찾기가 조금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키퍼였는데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맨유 팬분들은 더 이뻐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사실 데이아도 지금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나이거든요. 골키퍼로 따진다면. 근데 핸더슨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 요걸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 맨유는 핸더슨이 지금처럼 쭉 잘해준다는 전제 아래 골키퍼 걱정이 또 한동안 한참 없는 거야. 네, 그리고 데이아가 고주급자잖아요. 그렇지. 맨유로서는 어쨌든 고주급자에 대한 일부 해결이 필요한데 딘 앤더슨이 자연스럽게 주전이 되고 데이아의 거취를 앞으로 어떻게 판가름 짓느냐에 따라서 좀 혈이 뚫릴 수 있는 결과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